어떤 땅의 지기, 좋은 기운을 내가 받기 위해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기를 나도 모르게 받기 시작을 해요. 서쪽이 좋다 그랬으면 거기서부터 서쪽은 다 나한테 이득이 돼요. 그곳의 어떤 에너지, 그곳의 기세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효는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서 성대하게 제사를 해도 서쪽 이웃의 약소한 제사가 실제 받는 그 복만 못하다. 상전이 말하기를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도 서쪽 이웃의 시세만 못하니 그 복을 실하게 받아서 기람이 크게 온다. 두 마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제사가 더 신이 받는 제사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효는 무릇 임금인데 시기를 지나쳐버린 데 처해서 아랫사람인 신하가 아래에서 기회를 얻는 것만 못함과 같다. 임금이 때맞음을 지나버려가지고 오히려 신하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협자는 두루 사색하고 멀리 헤아려서 일은 가볍게 움직임으로써 감행하지 않으며 가득함을 유지하고 완성함을 지켜서 법은 가볍게 변경함으로써 감행하지 않는다. 기재업을 가히 염려 없음에서 보존하고 대유의 복을 가히 지경을 막론하고 누린다. 역시 오효네요. 자, 하락기수에서 대유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화천대유의 어떤 의미를 이제 따오는 거예요. 화천대유 의미를. 그 하락기수에 이렇게 쭉 다른 본문이 나가다가 특정한 괴를 가리키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그 글자는 그 괴의 본래 의미를 땡겨다가 사용을 했다, 활용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유, 큰 소유의 복을 가히 지경을 막론하고 누린다. 이 경계 없이 누린다. 굉장히 큰 사람이 되겠네요. 불협자는 화려함과 사체에 많이 힘쓰고 정성과 실질은 적으니 세간의 교훈에서 끝내 이익이 없다. 보이는 거에만 많이 힘쓴다. 사체에 많이 힘쓴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임상을 해보면 사체에 힘쓴다, 화려함에 힘쓴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화려하세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화려하고 뭐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실질적이다라는 글귀가 있고, 어떤 효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고 사치에 많이 힘쓰는데 실질은 적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좀 적다, 보이는 거에만 실제로 집중하는 그런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이 없다는 말이 등장을 하면, 또는 보이는 거에만 집착한다 이런 식의 그 문장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혼과 연애에서도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실물은 손해나고 사람을 해치며 몸과 집은 온전하기 어렵다. 오직 산과 수풀에 그윽하게 숨은 나그네는 가히 그 복을 받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살면, 살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실제로 이 살림에 들어가 살면, 그렇게 해서 그윽하다는 게 뭐예요? 가려지게 살면, 그리고 나그네가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살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락기수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뭐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안정이 없다, 또는 안정된 가정이 없다, 또는 안정된 회사가 없다, 또는 만약에 집이 있다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운송업에 종사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많이 이동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만약에 이 글귀가 대운에서 나왔는데 선천글귀에서 만약에 이 결혼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 나오면 이 경우에는 결혼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협자 글귀 자체가 집이 온전하기 어렵다, 그윽하게 숨은 나그네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집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결혼을 하실 거예요. 가정을 이룰 거예요. 집이라는 글자가 일단 나오기 때문에, 저기 결혼을 가리키는 말이죠. 결혼을 하시는데 온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깨질 수 있다,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다, 별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온전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되게 갖고 싶어 하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흠이 있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온전하게 어렵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글귀가 나오면 별로
그 눈에 보이는 거에는 되게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그 가진 돈은 별로 없는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이제 인스타나 인터넷에 되게 화려하게 뭔가를 올리지만 실제로 가진 것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임상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화려하십니다 이런 적도 있거든요. 자, 세운으로 가볼게요. 자, 재직자는 연월일 운에서 보는 세운입니다. 반드시 종묘에 제사하는 직분에 거하나 굉장히 높은 자리죠. 때를 지나치고 허물을 부르는 실수가 있다. 때를 지나치고 허물을 불러서 잃어버리는 게 있다 이거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 재직하지 않은 사람은 학습자라는 뜻이죠. 자, 아직 재직하지 않은 사람은 조차 따르는 일이 때맞음을 잃어버리는 애군이 있다. 내가 시험 공부를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험이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정원이 없어서 뽑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올해부터 뭐 시험 과목이 바뀝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좀 힘들어, 때가 안 맞게 되었다, 또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하필 시험 날짜에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때맞음을 잃어버려가지고 힘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자, 재직자든 학습자든 또는 재직자나 학습자가 아니고 누구든 다 있는 거죠. 먼 계책이면 공허함을 이루고 원대하게 계책을 세우면 공허하다 이거예요. 가까운 계책이면 실질이 있다. 가까운데 뭐냐면 이렇게 원대하지 않은 어떤 계획은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이득을 얻게 된다. 꾀하고 바라는 사람은 동쪽 방면은 불리하고 서쪽은 이롭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자, 그 하라기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위를 지시를 정확하게 해줄 때에는 실제로 그 방위가 그 뚜렷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라기수에서 방위에 대한 말이 딱히 등장하지 않는데, 윗말 아랫말 같은 말조차도 등장하지 않는데, 또는 멀리 가면 어떻고 가까이는 어떻고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지역적인 방위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데 괴사의 방위를 가져와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라기수라는 것은 효사에 의해서 인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괴사에 있는 하라기수 이렇게 본문 쭉 밑에 보면 이렇게 반드시 밑에 원문 밑에 괴사를 또 저희가 다 적어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방위가 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방위를 효사에다 갖다 붙여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그거는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괴사하고 효사를 섞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위가 등장을 하는 효사는 실제로 저 방위로 갔을 때에 내가 이득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볼 때에 방위가 등장을 하면 이 방위는 무엇을 뜻하는, 무엇을 말하는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그쪽 방위로 갔을 때를 말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 방위에서 나한테 온 사람은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기 해당이 되느냐. 예를 들어 나한테는 뭐 서쪽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방이, 내가 사는 방이, 유리창이 동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서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동양일 수도 있고 서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쪽이 이롭다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내 방은 서양일 때 나한테 좋다는 얘기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지금 서쪽이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내가 갔을 때에는 이것은 무조건 좋아요. 내가 서쪽을 향해 갔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서쪽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도 그러면 이득이 되느냐? 그럼 서쪽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은 그닥 이득이 안 돼요. 또 왜 그러냐면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둘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서쪽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동쪽에 와서 나를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동을 동쪽으로 해왔다 하면 그건 이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서쪽에 가서 뭔가를 할 때에는 그 둘이 서로 이득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서쪽으로 내가 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향을 기준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부산이 기준이야. 부산이 기준이면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대전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나에게 서쪽은 현재 내가 대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서쪽인 뭐 아산이나 뭐 이런 동네들, 네, 서해안 쪽, 네, 이런 곳들이 나한테는 서쪽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나한테 이득이 돼.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고 내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을 기준으로 서쪽은 또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방위가 좋다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본문이 선청 글귀면, 즉 평생운의 글귀면, 그러면 고향이든 내가 나중에 뭐 대전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대전이든 내가 일을 하는 곳이든 어디든 막론하고 서쪽은 다 나한테 이득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나올 때는, 연운이나 대운이나 이렇게 운에서 나올 때는 내가 현재 있는 곳만 기준이에요. 네, 현재 있는 곳만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내 방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내 방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서쪽이 좋다고 했으니까, 자, 동양 방보다는 서양 방이 나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또 맞아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점이라는 것은 기세, 에너지, 기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롭다고 하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기세,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내가 받게 되죠. 그런 질문을 옛날에 하신 적이 있어요. 내 고향이 부산인데 예를 들어 뭐 목포에서 목포 사람하고 이제 내가 선을 보게 됐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내가 인연일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서쪽이 이득이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선천에서 나왔으면,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목포는 부산에서 서쪽이잖아요, 한참. 그렇기 때문에 둘은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서울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내가 사당에서 살아요. 사당. 서울의 가운데 남쪽 끝이죠. 사당에서 살아요. 그럼 나한테는 서쪽이 좋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서쪽이라는 것이 서울의 서쪽, 서울의 서쪽도 되고 또 인천 쪽, 부천, 뭐 이쪽도 다 되고 다 서쪽은 다 포함이 되니까요.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느냐? 그럼 포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당에 살고 있는데 내 직장은 예를 들어 강남이에요. 그러면 사당에서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내 직장은 강남이야. 그러면 내 직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또 서쪽이 사당에서 강남 사이도 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내 집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과 사당 사이의 동네들은 또 나한테 이롭다고 하는 서쪽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만났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주로 가는 곳은 내가 거주하는 곳과 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땅의 지기, 좋은 기운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자야 돼요. 그 땅에서 자야 돼. 잠을 자라 해요.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이 어떤 그 방어막을 다 이렇게 풀어내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 주변의 어떤 영향을 다 받는 상태가 되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그 땅이 주는 좋은 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풍수를 할 때.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집이 아는 곳에 가면. 근데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면 일만 하지 않잖아요. 앉아가지고 멍하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방비 상태가 돼요.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지기를 나도 모르게 받기 시작을 해요. 내가 방어막을 다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지기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서쪽이 좋다 그랬으면 거기서부터 서쪽은 다 나한테 이득이 돼요. 그곳의 어떤 에너지, 그곳의 기세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문으로 가볼게요. 자, 덕을 쌓아 공을 베풀고 자손이 있으니 소를 죽여 제사를 지내 서쪽 이웃에게도 미친다. 제사를 지내는 자손이 있대요. 멋있네요. 이득과 이름 두 글자가 이루어져 더해지는 날 산꼭대기에 머리 돌이키니 만물이 새롭다. 자,
너무 많이 멋있지 않아요? 네. 이득과 이름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해 아래에서 이루어져.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머리를 돌리니 만물이 새롭다. 이 산꼭대기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산등성이 마을의 뒷산을 딱 바라보면서 나 성공했지 이런 문자적인 그런 것도 되고, 또 산꼭대기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뜻하게 돼요.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내가 올라서 세상을 보니 이런 말도 되고, 또는 나를 끌어준 높은 사람, 옛날로 치면 임금이나 또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마을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도를 돌이키니 너무 이게 좋다, 새롭다. 새롭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뭔가 새로워 보여 이런 상징적인 것도 되지만, 또 이것은 뭐가 있냐면은 기존의 것과 어떤 것을 이렇게 오래된 것을 끊어내고 새롭고 좋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갖추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물질적인. 자, 예절은 박해도 성의껏 행해야 하고, 베풀어 하면은 공정하고 알맞게 해야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연히 복과 도움을 받을 테니 매사에 먼저 베풀어 살펴야 한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알아서 결국엔 다 잘 될 테니까 잘해라. 이거예요. 해 아래에서 동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물러나 서쪽으로 가니 정신은 다하여 쓰고 일은 머뭇거리고 더디다. 바닥에 도달하면 가히 구할 수 있고 아울러 가히 바랄 수 있으니 가을바람에 누런 국화가 동쪽 울타리에서 꽃을 터트린다. 문장이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문은 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시거든요. 이게 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이렇게 이러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예시만 한 번씩 들지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가두게 되거든요. 왜 그런 느낌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생겨?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게 좀 상상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